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이번 한 주는 좀 어떠셨나요? 이번 한 주가 좀 힘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영역에서 좀 조정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거에 따라 경제 지표까지 안 좋게 나와서 그 추세를 더 힘을 실어주게 된 거죠.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힘든 한 주였을 것 같습니다. 이 힘든 한 주를 버티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일단 다음 주를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일단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시스템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현재 코스피 상황이 어떤가요? 뭐 하루하루가 힘들고 좀 우울하고 추세가 약한 것 같지만 결국엔 우리가 멀리서 보고 있는 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뭐 이 영역에서 횡보를 할 거라 예상을 했고 거기에 지금 갭상승한 영역을 어떻게든지 지켜는 주고 있는데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갭 하락이 발생해서 크게 한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여기서 떨어지면 좀 문제가 달라요. 뭐가 달라지냐? 요 상승 추세가 있다고 치면 얘가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허투루 생각할 건 아니었어요, 확실하게. 이게 계속 이렇게 경고를 드렸던 것도 이런 측면에서 우려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 하락세가 발생할 수 있다. 이제 여기까지는 확실히 인지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릴 때만 해도 에이 설마 지금 증시 하락하겠어 이제 금리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근데 추세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는 2400을 깨기 쉽지 않다. 첫 번째, 만약에 깬다면 2300, 2200 사이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 두 가지만 그 양지를 하고 시장을 따라가겠습니다. 일단은 현재는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형국으로 펼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코스닥은 좀 약간 사뭇 다르죠. 신기하게. 근데 결국에는 이게 트랩 캔들이 돼버렸습니다. 트랩 캔들. 트랩이 이거죠. 트랩 캔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단기간에는 고점이 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얘는 조정을 보이면 어디까지 떨어지냐? 760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760까지. 코스닥은 금리랑 풀리 정말 크게 연관되어 있는 그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이슈로 인해서 좀 큰 조정을 보일 수도 있다 정도로만 좀 생각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또 여기서 회복해주고 갭상승을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이게 너무 예측하면서 따라가는 것보다는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 요것만 딱 머릿속에 넣고 따라갈게요. 주봉으로 보면 뭐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죠. 예. 근데 이것도 지금 열려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라인이 여기입니다. 그럼 결국엔 횡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엔 아직은 횡보입니다. 횡보. 횡보인데 하락 추세를 깨고 올라왔다는 것만 일단 체크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추세는 그렇다 하는 거예요. 주봉상 하락 추세가 형성됐다고 이게 히든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고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좀 주의를 하고 지켜보자라는 겁니다. 이 기술적 구간이니까 조심하자고 누차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기술적 구간의 약세를 힘을 실어주고 있는 측면이 뭐냐면 첫 번째 금리 인상 우려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죠. 그리고 성장주들의 실적이 자꾸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거기에 임금을 줄이니 인건비를 줄이니 약간 허리띠를 졸라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적 발표도 좀 약세를 보이고 있죠. 자, 지금 미국은 금리 인상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요. 뉴욕 증시가 장 초반 하락해서 지금 계속 하락세죠. 근데 지금 지표를 보시면 근원 소비 지출 물가 지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였죠. 제가 근원 물가를 굉장히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예측치보다 더 강하게 나왔어요. 예측치보다 더 강하게 나왔고 지난 그 지표보다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깜짝 놀란 거죠. 이러다가 약간 이런 느낌. 자, 그다음에 신규 주택 판매도 예측치보다 더 많이 팔렸어요. 시장이 아직도 화랑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직 기꺼이 돈을 쓰고 있다라는 건 결국엔 연준에게 빌미를 주는 거죠. 그거 봐. 인플레이션의 그 둔화의 조짐은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강하기 때문에 금리를 더 올려야겠어. 긴축을 지속하는 거랑 금리를 올리는 건 좀 다릅니다. 현재 금리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긴축 중에 하나예요. 근데 금리를 올린다는 건 긴축을 더 강화하겠다. 근데 결국에는 올라봐야 종착역은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진 않을 거다. 단순 지표만으로 봤을 때는 공포 구간이 아직 오진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락 추세가 형성이 되면 공포 구간에 들어갈 겁니다. 그 공포 구간에 들어가지 않은 거를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이겁니다. 빅스입니다. 빅스. 변동성 지표죠. 2.79%밖에 안 됩니다.
기술적 분석상 흐름이랑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아, 생각했던 하락 추세네.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들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그 상대 그 RSI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빅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요동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악재가 발생했다면 요런 수치가 아니에요. 보시면 빅스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몇 가지 보시면 알겠죠. 2018년 이때 미중 무역 분쟁 때 이렇게 빅스가 올라가죠.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지속되고 뭐 그럴 때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거기에 코로나 때 보시면 거의 뭐 하늘을 뚫고 올라가잖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는 빅스가 한 단계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레벨이. 근데도 좀 예전처럼 막 엄청난 악재가 발생해서 이렇게 치솟는 상황은 아니다. 아직.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약간 안정돼 가고 있다. 그냥 하락 추세일 뿐, 단기간의 하락 추세일 뿐이지 시장이 악재가 발생해서 요동치는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 지표가 강세예요. 강세. 아까 보셨다시피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올라가고 주택 판매 지수도 올라가고, 그래서 금리가 추가 인상될 것 같구나라는 겁니다. 그걸 뒷받침하는 게 요 2년물이죠. 미 국채 2년물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락 추세 형성했다 급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에 추가 인상이 없을 거다라는 시장의 예측이 있었는데 이게 웬걸? 지표를 보니까 이거 금리 추가 인상할 수도 있겠는데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아직 생각해보면 지난 고점 위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좀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 기대가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가 더 올라가겠네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를 더 빨리 내릴 수도 있겠네가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을 좀 어렵게 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래 10만큼 올라가기로 했어요. 금리가 10만큼 올라가기로 했는데 아니네, 9까지 되겠다라는 흐름이 이거였어요. 9까지 되겠다. 근데 지표를 보니까 아니네, 10까지 가겠네. 요 상황까지 온 거예요. 11 가겠네, 12 가겠나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제 파월 의장의 말에 따라 좌지우지 될 거예요. 경제 지표를 보면서 해석을 다르게 하겠죠. 이거 지금 경제 지표가 강하니까 우리 긴축 더 할래, 금리 올릴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경제 지표가 좋으니까 지금 현재 경제는 좋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도 보이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긴축만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같은 현상을 보고도 여러 가지로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만이 고려하는 포인트들이 있겠죠. 이렇게 드러나 있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주택 판매지수, 뭐 이런 것들 외에 자기들이 고려하고 있는 히든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우리에 공개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파월 의장의 말, 입을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생각해보면 참 경제가 튼튼해도 난리죠. 자기들이 만든 상황이에요. 이거는 파월 의장 및 그 페드가 왈가왈부할 상황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금리를 거의 제로 금리로 만들고 양적 완화를 해버려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들이 의도한 상황이에요. 그건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황은 미국이 의도한 상황입니다. 자기들이 시장 파이를 올리기 위해. 이게 나스닥이잖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자, 코로나 때 이렇게 하락했잖아요. 그러면 잘라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잘라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시장이 망하나요? 이때 분위기는 그랬어요. 더 이상 주식시장은 그 화랑이 될 수가 없다.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 그 경제는 락다운이 될 거고 교역은 없어질 거고 각자 시장은 붕괴될 거다라는 이런 흐름이 막 루비니 교수부터 시작해서. 근데 지금 어떤가요? 이렇게 올라가죠. 거기에 지금 보시면 이 거래량 레벨이 올라갔어요. 거래량이 거의 2배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증시는 돈이 많이 몰리고 있고 시장 규모 자체가 커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게 됐죠. 그리고 지금 꽤 장기간 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좀 우려해야 될 포인트는 그겁니다. 장기 이동 평균선의 머리 방향이 꺾인 겁니다. 얘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이런 상황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가가 여기서 하락을 끝내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해야겠죠.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고, 그리고 더 올라갈 거다라는 모든 상황이 반영된 시장이 요거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스닥 10,000포인트에서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금리가 올라가고 악재가 발생을 해도 10,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진 않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도 똑같겠죠. 아니다. 예전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시절은 끝났고 이제 미국 주식시장은 망할 거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겠죠. 이런 얘기 또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돼요. 왜냐? 이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원리는 뭐 작전주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셔서 그런 것들에 대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실적에 따라 움직입니다. 실적에 따라 움직여요. 실적. 매출액, 영업이익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움직이죠. 그래서 이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리턴 해주는 거고요. 배당 같은 걸로. 그래서 시장이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자, 근데 지금 물가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어요. 서비스랑 상품의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상품의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규모가 커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엔. 근데 이게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제 아무리 그 세상에 악재가 있어도 구글의 매출이 줄어들까요? 뭐 아마존의 매출이 줄어들까요? 아닙니다. 물건 가격이 올라간 만큼 사람들은 소비를 계속 할 거고 매출의 규모도 커지고 영업이익 규모도 커질 거예요. 그게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지수라는 건 종목들의 움직임을 더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빠진다는 건 종목들의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다 쪼그라든다는 건데 글쎄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지금 현재 경제가 망해 있는 상태도 아니고 결국엔 그 서비스나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빠져버리는 상황은 현재로서 상상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는 한 절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재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기술적 흐름대로 따라가 보자는 겁니다. 추세는 거스르기 힘들어요. 자, 다음 유망 섹터를 찾는 게 급선무겠죠. 저는 바이오로 매우 여겨집니다. 바이오로 일단 여겨지고 장기간 행보의 하락 조정을 좀 거쳤어요. 바이오가 코로나 때 엄청나게 다 그 슈팅을 줬잖아요. 그 뒤에 계속해서 그 조정을 보이고 있는 섹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튀어오를 때가 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순환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순환매라는 게 뭐 그런 기계적인 측면은 아니고 많이 오르지 못한 종목에 돈이 몰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오른 종목은 매도를 하고 나오게 돼 있거든요. 자, HLB가 공매도 변화가 좀 감지가 됐어요. 물적 분할로 인해 지속으로 쇼커버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번 데이터를 볼까요? 자, 보시면 좀 놀랍죠. 우리가 며칠 뒤에 보는 참 약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지금 공매도가 상환이 돼버렸어요. 엄청나게 많이 상환이 됐죠. 이 최근의 급등은 결국엔 공매도 쇼트 커버링으로 이루어진 게 맞다라는 결론을 이제 내리겠습니다. 참 우리가 좀 뒤늦게 볼 수 있는 이 공매도 잔고가 야속하긴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우리한테 공개되는 정보 이게 단데. 일단 근데 추정은 할 수 있었잖아요. 아, 공매도 상환으로 이 상승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저희가 매우 여겨진다라고 결론을 내렸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때 상한가 갔을 때 190만 주로 상환했고 그 다음 날에 50만 주. 근데 그 다음 날에는 공매도를 좀 더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공매도 금지 기간부터 시작해서 오늘 시장까지 이 잔고를 봐야겠지만 근데 더 이상 잔고가 줄어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 증시가 상승하지 않았잖아요. 쇼트 커버링으로 막 폭발적으로 상승시키는 시장은 잠깐 누그러든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쇼커브레인이 발생해서 주가가 더 폭등한다라는 시나리오는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시장은 따라가 보시죠. 자,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전 개별 종목 트레이딩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찌되었건 신고가 돌파 매매 등등 여러 가지 기법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오늘 선택한 기법은 신고가 돌파 매매였는데요. 어떤 종목이었냐 하면 종목명은 가렸습니다. 자, 요렇게 움직였던 이상한 종목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다가 조정, 그 다음에 이렇게 N자형으로 올라간 다음 오늘 신고가 돌파 매매를 했어요. 신고가 돌파 매매를 했고 여기서 확대해서 보면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파했죠. 쭉 지금 이걸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정을 보인 다음에 급하게 올라가고 여기서 상승 추세 형성하다가 돌파를 했어요. 여기서부터 들어갔습니다. 자, 돌파 매매죠. 돌파 매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가까이서 보면 요 캔들이잖아요. 자, 갭상승 이후에 쭉 돌파해요. 돌파하기 직전에 들어갑니다. 돌파를 예상하고 들어간 거예요. 돌파할 때 분할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조정을 보일 때 자, 분할 매수를 하죠. 그 다음 분할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매수를 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약했어요. 시장이 약해서 하락을 좀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철저히 했어요. 분할 매수하고 그 종가가 아마 여기 그 돌파했던 구간을 지켜줄 거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돌파 구간을 지켜주지 못했으면 그냥 손절하고 나왔을 거예요. 근데 내일 만약에 갭 상승을 한다면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고 갭 하락을 한다면 또 큰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돌파 후 거래량이 지속될 때 이렇게 스캘핑을 했고 분할 매수 후에 다음 주 슈팅을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슈팅이 나오면 크게 먹는 거고 슈팅이 안 나오면 다시 반등할 때 손절을 하고 나와야겠죠. 요거는 진짜 철저한 단기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진짜 냉정하게 그 대응을 해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막 희망 고문 돌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에 희망 고문을 했으면
희망 고문하고 장밋빛 미래를 그렸으면 여기서 절대 팔지 못합니다. 오, 야, 이거 상한가 가겠네.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인데 저는 그렇게 비이성적으로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도를 철저히 하고 하락했을 때 다시 상승해 여기 팔면 좋겠죠. 여기 팔면 좋은데 일단 제가 생각한 저항선에서 팔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분할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좀 취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약할 때는 스캘핑이나 데이 트레이딩으로 어느 정도 수익은 좀 챙겨 가줘야 돼요. 이후 매매는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트레이딩 위주로 설명을 하다 보면 이게 좀 곡해가 되더라고요, 이 방송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뭐 별도 뭐 멤버십 영상이나 이런 걸로 말씀드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또 따라 하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이게 또 저는 실시간으로 대응하는데 제 방송은 장이 끝나고 밤에 올라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못 따라오더라고요. 네, 그런 건 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높은 확률의 트레이딩을 지금 추구하고 있고 손절을 좀 최소화하려고 합니다.